안녕하세요. 약들약의 고약수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영양제에 들어가 있는 그 첨가제들이 뭐 바람 유발하고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문의가 좀 있으셔가지고 바람 영양제 뭐 이런 것들 몇 번 다뤘잖아요. 그래서 하는 김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논란이 됐던 이산화규소와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그리고 벤조산 나트륨, 이게 바람 유발 뭐 면역력 저하 이런 부작용이 있어서 이왕이면은 이게 첨가제가 안 들어간 영양제를 복용해라, 이런 기사들이 있었죠. 그래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첨가제 중에서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벤조산 나트륨이 작년인가 재작년이었나? 2016년이니까 재작년 3년 전인가요? 아무튼 그때 이슈가 됐어요. 요거는 조금 많이 빨리 정리가 됐으니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벤조산 나트륨은 보통 방부제로 쓰이거든요. 눈에 넣는 점화액에도 들어있고 시럽 타입 같이 이렇게 방부제가 필요한 거에도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비타민 C와 함께 복용하면은 벤젠이 형성이 되고, 벤젠이 1급 발암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 애기들 먹는 시럽에 많이 들어있고, 보통 비타민 C 같은 영양제, 애기들 뭐 비타민 C 과자, 비타민 C 뭐 추어블로 먹는 사탕 이런 거를 많이 같이 먹으니까 쓰니까 섞어주거든요. 바람이 될 수 있다, 벤젠이 생성되니까 문제가 된다, 이런 기사가 돌면서 난리가 났거든요. 약국에 문의도 많이 오고, 이거 문제가 돼서 이런 걸 왜 팔았냐면서 이제 클레임도 많이 들어왔었는데, 식약처에서 빠르게 정리해줬죠. 한 3일 만에 정리가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고, 한번 보겠습니다. SBS 뉴스 이렇게 나왔어요. 2016년 10월 달이네요. 감기약과 비타민C를 같이 먹으면 1급 발암물질 벤젠이 생성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SBS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정말 문제가 되는 거죠. 누가 걱정이 안 되겠습니다. 특히 애기들이 먹는 시럽에서 이런 게 나오면 정말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아무튼 비타민C와 벤조산 나트륨을 같이 먹게 되면 벤젠이 형성돼 가지고 1급 발암물질이 형성돼서 바람이 유발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비타민C와 30분 이상 간격을 두고 그 시럽을 먹어라,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16일날 보고되고 19일날 이렇게 바로 식약처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SBS 뉴스에서도 좀 정확하게 이거 따져봤어야 되는데 따져보지 않았어요. 그냥 단독 기사를 내버렸는데, 식약처는 보도자료를 냈고요. 벤조산 나트륨과 비타민 C가 같이 들어가 있는 일단은 의약품 보존제는 없고, 같이 복용하더라도 생성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리고 생성될 때는 미네랄과 다른 촉매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같이 복용해도 빠르게 위장에 흡수가 되고 수분내로 흡수가 돼서 만나서 벤젠을 형성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축약되어 있는 거고요. 저 디테일한 자료를 약국들로 보내줬거든요. 그 실험 결과 값들을 좀 보여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생성된 가능성이 99.9%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봐도 될 정도의 데이터가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이 논란은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이렇게 오인을 살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 자, 이 두 가지, 이산화규소랑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이 두 가지가 최근에 2018년도에 보고가 됐죠. 애들 영양제에 많이 들어가 있는 이 첨가제인데, 이게 바람 유발을 하고, 이산화규소가, 그 다음에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은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장에 자극을 시키고, 이런 그걸 어떻게 애들 영양제에 넣냐, 건강기능식품에 넣냐 하면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산화규소는 SiO2, 석영 성분이에요. 석영이 SiO2고요. 모래, 석영, 그리고 바위 같은 걸 구성하는 성분인데, 실리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먹는 실리카도 있습니다. 이거 먹으면은 콜라겐 합선 촉진, 케라틴 같은 거 합선 촉진, 모발 같은 데도 되게 도움이 돼서 아이허브나 그런 데서 판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발암 물질이고 이렇게 문제가 됐다라는 이제 기사가 2017년 1월달 기사네요. 18년이 아니고. 어린이 종합 비타민 구매 전 성분 확인은 필수, 이렇게 돼 있고, 보면은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이산화규소, HPMC 요거 등이 이제 이거 들어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미국 FDA나 WHO나 그런 데서 이제 복용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특히 이산화규소는 국제암연구소, 여기 WHO 산하에 있는 암연구소거든요. 여기에서 지정한 발암물질로 폐암을 유발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것만 보면 이산화규소가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이제 착각할 만하죠. 이게 기레기들의 문제인 겁니다. 정확한 팩트를 제시 안 하고
중간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이렇게 자극적인 내용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은 체내 장기들의 독소 수치를 높이고 염증 수치 높이고 그 다음에 면역 기능을 저하시킨다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별 의미 없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이 기사가 나왔고, 기사의 마지막은 대부분이 천연을 먹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번 다른 걸 한번 볼까요? 제2일본대 뉴시스 거를 그냥 가져다 썼네요. 2015년도 거. 이산화기소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히프록시프로필 메틸 셀룰로스 HPMC. 그럼 부영제나 첨가제가 이제 건강에 안 좋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게 더 웃긴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 위험이 있다라고 아까 이산화기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고,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은 보통 활택제라고 하거든요. 윤활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알을 딱 찝을 때 정제 같은 거를 타공기에 놓고 팍팍 찝을 때 붓지 말라고 위에다 바르는 성분이거든요. 급성 독성 실험이 될 정도로 무서운 건가? 이렇게 착각을 할 만하게 돼 있고요. LD50라고 해서 50% 확률로 사망할 용량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1kg 몸무게에 요거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10g 섭취하면은 50%가 죽는다라는 거죠. 되게 무섭죠? 이거 먹으면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 보통 60kg 기준으로 보면은 이거를 600g을 먹어야지 50명이 사망하는 거거든요. 100명 중에서. 600g이면은 이게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리고 소금의 LD50, 이런 소금도 이런 게 있어요. 소금은 3g입니다. 그래서 180g을 60kg 기준으로 180g을 복용하면은 소금을 먹어도 죽어요. 소금보다 훨씬 안전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뭔가 죽는다, 급성 독성 실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극적인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되죠. 이 HPMC도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어떤 과학적 근거가 없다, 부작용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라는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좀 문제가 많죠. 이렇게 과장이 되어 있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기사를 이렇게 축약해서 자극적인 내용만 쓰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그 국제 아까 암연구소에서 IARC에서 발표한 이제 등급표이고요. 성분별로 이제 카테고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룹을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딱 나열을 하거든요. 그 중에 보시면은 크리스탈 돼 있는, 그러니까 결정화되어 있는 실리카 분말, 더스트니까요. 이거는 1등급이에요. 1급 발암물질이고요. 이거 실리카인데 이거 아모포어스, 그러니까 비결정돼 있는 거, 비정형화돼 있는 실리카는 3등급입니다. 바람이 없을 걸로 추정된다. 암 가능성이 없다. 이런 거에 3등급이거든요. 이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 결정화돼 있고 분말화돼 있는 실리카가 1등급인 거고, 일반적인 실리카거든요. 비정형 실리카가요. 이 비정형 실리카는 3등급, 암이 유발될 가능성이 없다. 자, WHO의 이제 그 산하기관 국제암연구소의 기준을 보면은 1등급이 이제 사람에게 암 유발을 하고, 2등급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 3등급은 암 유발하지 않는다, 4등급은 아예 안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아까 실리카 중에서 분말화되어 있고 결정화되어 있는 실리카가 1등급이었고요. 일반적인 자연 상태로 있는 그 비정형화되어 있는 실리카는 3등급입니다. 암 유발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에도 이런 기사들은 왜 비정형화 실리카는 문제가 없다, 그런 걸 빼먹고 이런 것만, 아까 그 정형화되어 있는 가루 타입의 실리카만 발암물질로 돼 있는데 쏙 빼놓고 이렇게 이산화기소는 폐암을 유발한다, 이런 것만 넣을까요? 이게 문제인 거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복용하는 알약 타블렛이 있죠. 이렇게 이 타블렛에 들어가는 실리카는 이 비결정질이고요. 입으로 들어갑니다. 식도로 위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WHO 그 산하에 있는 IARC에서 암 유발하는 실리카는 결정질 실리카에다가 직경이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실리카고요. 미세 분말이 폐로 직접 들어갔을 때 암 유발이 된다는 그런 거지, 먹는 거, 그리고 이 비결정질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산화규소가 이 타블렛 안에 들어가 있는데 부영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성분이 딱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부영제 역할을 하는 건데, 이 먹는 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건물에 사용되고, 그리고 어떤 금속물질, 그리고 어떤 기계 같은 데 사용되는 그 실리카가 결정질 실리카고, 그걸 막 분해했을 때 날리는 그 미세한 가루가 폐암을 유발하는 건데,
알약에 있는 이 실리카랑 전혀 관계가 없는 건데 그거를 동일시해서 기사화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결정지 실리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알약이나 애기들 영양제에 들어가 있는 이 이산화기수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독성도 거의 없어요. 뒤에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스테아린산 마그네슘도 면역력 저하와 장에 자극을 준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서 이제 많이 인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은 일반적으로 마그네슘이 이제 분해가 되겠죠. 장에서. 그러니까 장에 변비나 설사 같은 보통 이 설사 유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변비 치료에도 되고요. 그리고 스테아린산이 면역력을 저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면역력 저하 문구를 넣은 건데 스테아린산은 면역력을 증강시킨다는 또 논문이 있어요. 이건 이게 상충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FDA에서는 복용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산화기소는 특히 GRAS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안전하다는 그 등급을 FDA에서 매겼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이나 이산화기소나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게 없는 겁니다. 자, 이산화기소의 LD50, 그러니까 킬로그램당 3g을 먹으면 50% 확률로 사망을 이르게 하는 용량이라는 거고요. 독성 실험할 때 테스트하는 용량인데 60kg 성인 기준으로 테스트 한번 해보면은 이산화기소는 60kg면은 180g이 1일 섭취, 한 번에 섭취했을 때 50%의 확률로 사망할 수 있는 그 치사량이거든요. 근데 180g이면 엄청나게 많은 용량이고요. 소금도 참고로 똑같은 용량이 180g이에요. 소금이 위험합니까? 소금을 많이 안 먹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타블렛에 이산화기소가 보통 1%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은 1% 이하고요. 1%가 들어있고 1000ml짜리 알약을 하나 먹어요. 그러면은 10mg을 복용하는 거거든요. 알약을 3번 먹을게요. 하루에 3회. 30mg을 먹는 거거든요. 30mg, 자, 이 사망에 이르려면은 30mg짜리를 하루에 몇 알을 먹어야 되냐면은 6,000정, 그러니까 6,000알을 먹어야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6,000개를 하루에 한 번에 먹어야지 이거에 의해서 이산화기소에 의해서 사망하는 거고, 제 생각에는 6,000알을 먹으면 이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다른 영양성분 과량으로 죽을 것 같은데요. 아니, 목이 막혀서 죽지 않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더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3배 더 용량이 높은 거니까 6,000개의 3배니까 18,000개를 한 번에 먹어야지 사망하는 용량이라는 거죠. 50%가. 대단히 안전한 용량이에요. LD50가 이게 이 정도면 되게 안전한 거거든요. 소금보다 더 안전하잖아요, 얘가. 그리고 첨가제에 대한 위험을 과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각을 하고 기사화시켜고 중간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빼고 기사화시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TV에 나와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검색 한번 해보세요. 비타민 바람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그 종편 프로그램에 나오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이런 내용을 쏙 빼고 위험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정말 문제죠. 실리카는 아무튼 이산화기소는 FDA에서 일반적으로 안전한 등급, MSM도 2등급이라고 했고 트레온산 마그네슘도 2등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되게 안전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잘못된 정보가 계속 공유되고 퍼져나가고 몇 년 단위로 계속 반복되냐? 첫 번째는 기레기. 그 검증 안 하고 중요한 내용을 쏙 빼놓고 그냥 자극적인 내용으로 뷰를 높이고 그럴 목적으로 이렇게 광고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광고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아까 봤던 이 광고라는 게 아니고 왜 광고로 의심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뉴시스 이거 있죠. 첨가제가 독성이 있고 뭐 죽는다, 발암물질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기승전 결론이 뭔지 아시죠? 보시면 뉴트리코어 이 내용이 나옵니다. 무부영제 공법, 무합성 비타민 다 이런 게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 광고라는 게 아니고 광고로 의심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막 위에 부영제가 있고 일반 비타민, 합성 비타민은 안 좋고 뭐 발암물질이고 그런데 뭐 여기가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무부영제, 무합성 비타민 쓰니까 안전하다 이런 걸로 기승전 마무리. 이렇게 특정 업체의 이름을 정확하게 명시까지 하는 거죠. 이런 게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거거든요. 방송에서 나오는 자칭 영양 전문가, 영양제 전문가. 사실 우리나라에 영양제 전문가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약사도 전문가가 아니고 의사도 전문가가 아니에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냥 내용을 좀 관심 있게 보는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사만 보고 그냥 이 기사를 바탕으로 방송 작가가 써줬겠죠. 그냥
짚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과장돼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또 지적하면은 방송에서 편집되겠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방송에서 나와서 자칭 전문가인 양 이런 잘못된 내용을 소신 있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여과 없이 얘기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천연 비타민 업체가 이제 공포 마케팅을 하는 거죠. 천연을 무조건 먹어야 된다. 그리고 합성 첨가제가 들어가 있는 걸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무작정 얘기하는 게 문제입니다. 먹으면 이런 바람이 있다. 이렇게 공포 마케팅 하는 게 문제예요. 그렇다면은 합성 첨가제를 복용하면 합성인데 아무래도 문제가 전혀 없다는 거냐? 아니,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어찌됐든 간에 영향을 주겠죠. 천연이 아닌 이상에는요. 천연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과량을 먹으면. 그러니까 몸이 이제 수천 년간 그 천연에 맞춰져 있으니까 합성을 먹으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합성을 맹신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합성 첨가제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가격 때문이고요. 합성 첨가제 부영제나 이런 윤활제나 활택제 같은 걸 안 쓰면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가성비 있고 효과적인 영양제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FDA 같은 데서 그래서 검증을 하는 거잖아요. 사용할 수 있다. 몇 미리까지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사용하는 건 문제되는 게 없거든요. 자, 이런 정보의 홍수, 이제 자칭 전문가들 그리고 기레기들이 계속 무분별하게 생략된 정보를 제공할 때 우리 소비자들이 어떤 자세를 갖고 정보를 취합하고 판단을 해야 되냐,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저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외국 사이트를 주로 찾아봅니다. 제가 자주 거론하는 웹MD, 여기에 들어가서 검색을 한번 해봐요. 일단 요즘에 구글 번역이나 네이버 번역이 되게 잘 되기 때문에 저는 주로 크롬으로 들어가서 번역을 해서 보는데, 그리고 좀 이상한 거는 이제 원문 찾아보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대략적인 좀 논문 근거의 데이터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도 100% 신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구글 검색을 하거나 논문을 더 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이렇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사이트를 자주 찾아보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시면 되고, 아니면은 네이버만 보지 마시고요. 구글에서 검색, 그리고 약사님들이 블로그를 많이 하거든요. 약사 그리고 원하는 내용을 쳐서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 내용에 대한 약사님들의 의견들을, 되게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의견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약사고 그분들도 약사지만 약사라는 타이틀이 있고 면허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 정보로 호도하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약장수가 아니기 때문에요. 저도 약사님들 블로그들 정리한 걸 내용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약사님들 블로그를 찾아가서 좀 자세하게 여러 가지 교차 검증을 하시고요. 그 중에는 일반인이고 이 영양제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전문가들로 추정되는 분들이 또 있어요. 저도 참고를 많이 하는데 그런 데를 들어가서 교차 검증을 하시고, 그리고 제 유튜브도 좀 보시고 이렇게 크로스 체킹을 하셔가지고 정확한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복잡해서 못하겠어요. 너무 시간도 많이 소비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믿을 만한 사람 사이트나 블로그, 유튜브를 선정해서 그거를 이제 보시면 돼요. 저도 웬만하면은 거짓 정보를 올리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딱 정해가지고 한두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 정보를 보면은 대충 감이 잡히실 겁니다. 끝으로 제 생각,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무슨 정보가 떴다고 해서 우왕좌왕 하지 마시고요. 그냥 본인이 알고 있던 내용을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믿고 있던 그 정보 제공자, 저를 포함해서 제가 믿을만 하다는 건 아니고 여러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제공하는 내용과 상반된 기사, 갑자기 놀라울 만한 기사가 뜨면 의심을 하시고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을 하세요. 그 맘카페나 블로그, 지역 카페 이런 데에서 막 와 하는 거에 현혹되거나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정보가 과연 맞나를 검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아무튼 요약하자면은 이산화규소가 이 발암성이 있다고 나와 있는 기사들은 다 잘못된 내용들이 많다. 구분을 해야 되는데 구분을 안 하고 일반적으로 알약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부영제로 쓰이는 이산화규소는 문제가 없다. 거의 없다.
스테아린산 마그네슘도 문제가 거의 없다. 이 정도로 보시고요. 이 변조산 나트륨이 발암되는 것과 잘못된 내용이다. 이산화규소나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되게 안전하다. 그리고 원인은 기레기레기, 방송에서 작가가 써준 정보를 읊는 영양제 전문가 자칭 그분들, 그리고 가장 큰 원인으로는 천연 비타민을 판매하는 업체의 공포 마케팅이 잘못된 정보가 퍼져나가는 주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고요. 합성 첨가제를 복용하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냐? 아니고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니요, 그냥 거의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복용하셔도 괜찮다. 돈이 되게 많고 함량이 높지 않아도 되면은 천연으로 드시면 더 좋겠죠. 이런 정보 홍수 시대에서 소비자가 갖춰야 할 자세는 여러 가지 교차 검증을 해서 정확하게 어떤 주관을 잡고 본인의 생각을 확고하게 잡는 겁니다. 한 가지 정보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제 생각은 전문가나 믿을 만한 사람을 선정을 해서 뭐 유튜브든 블로그든 어떤 사이트든 거기에 있는 내용을 보고 그분의 얘기를 100% 신뢰하지는 않더라도 신뢰하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줄이고요. 요즘 약국이 비수기철이네요. 아이들이 방학하고 해서 비수기철인데, 비수기일 때 최대한 제가 영상을 많이 만들고, 그리고 매일 답장은 100% 드리는 걸로 지금 100%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매일 답장은 3, 4일은 최소 걸려요. 제가 바로바로 당일날 다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3, 4일 정도는 기다려 주셔야 되고, 유튜브 댓글에 대한 답글은 너무 달기가 힘든데 최대한 달려고 노력 중이고, 대댓글은 더 달기가 힘들어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로그램 대댓글에 대한 알림이 뜨진 않거든요. 쫙 분류되는 게 보통 최신 댓글 순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과거의 댓글들은 답글 달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꼭 급하신 분들은 메일로 보내주세요. 이상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